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계획권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언제나 국민 곁에 신뢰받는 민원 및 토대 행정을 목표로 6개의 추진 전략과 12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 일반 현황부터 152쪽 추진 전략 이행 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153쪽부터 추진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핵심 사업인 26년도 지적 제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종이 지적을 최신 기술로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며 2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5개 지구 2,411필지입니다. 올해 2월 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동의서 진구 등을 최종 지정하고 27년 하반기에는 지적 확정과 사업 완료 공고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리 군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기본사회 구현 사업인 무인민원 발급 창구 수수료 면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자 하기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입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하여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 14석대를 통하여 발급되는 재증명 122종입니다. 1월 29일까지 진천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후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발급기 재증명 122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첫 번째 AI 외국어 통번역기 도입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의 국민 증가에 따른 다국어 민원 수요 확대에 따라 군은 24년 12월부터 AI 통번역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74개국 144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이 기기는 민원 현장에서 호응이 큰 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6년부터 시작하겠으며 사업비는 320만 원 정도로 대상은 8개소입니다.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양방향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AI 통번역기를 구입하여 각 민원 창구에 비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6년 1월부터 번역기 구입을 의뢰하였으며 2월에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번역기 사용법 교육과 외국인 민원 대응 매뉴얼 숙지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두 번째 간편 토지 이동 신청 서비스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병 등의 토지 이동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행위 등의 준공검사 필증 등을 공사 완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하며 대상은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등의 토지 이동 신청이며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간편 토지 이동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하여 준공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군민의 서류 제출의 부담을 해소하는 민원행정의 혁신 사례입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 정밀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와 지방세 시스템 간 공공용지 필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올 1월부터 4월까지이며 대상은 2247필지입니다. 2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일정에 맞춰 지방세 시스템과 불일치한 공공용지 필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도 실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세정가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공시지가와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토지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네 번째 조명형 주소정보 시설물 시범 설치입니다. 야간 시인성이 낮은 골목길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소방차 등의 구조 차량이 정확한 위치 파악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조명형 도로 명판을 설치하여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6년 5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이며 예산은 700만 원 정도로 대상은 10개소입니다. 진천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 만족도 및 야간 신성 효과를 분석해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마지막 지적 재수화 사업지구 공공시설물 DB 구축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시설물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6년 지적 재수화 사업 지구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을 연계한 후 측량 기반의 시설물 정보를 수집,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진천 교성지구 등 5개 지구로 예산은 비예산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부서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예산 부산 없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스마트 행정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도시 지역의 공간 정보를 촘촘히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볼게요. 142페이지에 있는 것좀 처음에 우리 민원 이제 행정 추진에 있어서 142페이지에 있는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보시니까는 밑에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이런 이제 해마다 선정을 하시네요. 예. 네, 선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공무원이나 우수 부원, 네네. 우수 및 마일지 우수 공무원 등은
저희가 시상금이라든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연도별 상하반기로 표창장과 상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형식상에 이제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반복적인 그 행정이잖아요. 예.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이 발굴된 분들은 제 나름대로 우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진청군에서는 이제는 이런 분들의 그 반복적인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 예우 차원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려 봅니다. 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예산과 그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네. 의견 개지와 또 다른 계획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자료를 좀 이렇게 모으셨다가 예. 이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이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발굴될 거 아니에요. 마다 우수 부서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다른 데로 우리 좀 새롭게 좀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부장님이 앞으로 그런 좀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드리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생각 좀 이렇게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15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 정밀조사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리 민원을 이렇게 이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서 부지 그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관리의 의미가 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가도 실제적으로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예. 상업용지 안에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네. 공시지가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라인 쪽이 지금 거의 최고치를 저희 진천군에서는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가 주민 편의 시설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용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서 매입도 어렵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간에 이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어떠한 그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은 답변 드릴게요. 예. 이 지역은 그 용도 지역에 상업 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좀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양쪽 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용도 지역 자체가 상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 번 더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 이제 편의 시설로 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든 다른 용도로 이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범 지역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투지과에서 뭐 총괄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협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세정가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 공정한 세정, 스마트한 미래를 비전으로 6개의 추진 전략과 13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부터 175쪽 추진 전략 이행 과제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176쪽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핵심 사업인 3.30 징수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징수입니다. 불안정한 세입 환경 속에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 유형을 분류하고 체납 요인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체납률 3% 이내에 관년도 지방세 체납액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 금액에 따라 소액, 중액, 고액 체납자로 체납 유형을 분류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문자 안내문 발송을,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미만 중액 체납자는 채권, 통장 압류 및 부동산 공매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주기적인 자산 조회 및 금융자산 추심을 통해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실질적인 징수 실적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기본사회 ESG 신규 사업인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입니다.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고지서를 전자고지함으로써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납기 4일 전 미납자 및 독촉 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전자문서로 발송 가능하여 고지서 송달률 증가에 따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온라인 등기 우편의 효력을 갖춘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전자송달 기반 세정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로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징수율과 세무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78쪽 신규 사업인 지방세 세무조사 365 상담실 개설입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 세무조사 세입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조세 민원이 증가하여 납세자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획 정기 세무조사 납세자를 대상으로 관내에 독립된 공간에 지방세 세무조사 365 상담실을 개설하여 세무조사 선정부터 통지, 조사, 종결 절반에 걸친 민원 사항들을 일괄 처리하여 세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 민원 및 쟁점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시 발생 가능한 조세 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조사 상담 등 원스톱 안내로 납세 만족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신규 사업인 지방소득세 맞춤형 연계 세무 컨설팅입니다. 핵심 세원 지방소득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세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요 법인 회계 담당자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법인 세입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정기 신고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업종별, 소득 유형별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납세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자발적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신규 사업인 가상자산 압류 매각 추진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고 가상자산을 압류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강제 이전 요구 후 공매를 통해 신속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속한 체납 처분 추진으로 납세 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입니다. 167쪽 성실 납세자 맞춤형 혜택 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납세 의무는 가장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가장 중요한 4대 의무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네, 네. 예. 그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납세 의무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맞춤형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군세 연 1억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수여되는 두 개의 기업인데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그죠? 네. 우리 군의 재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또 역지사지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큰 어떤 납세 의무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적다 자부심을 느끼기엔 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서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납세자를 격려한다면은 선별해서 연 1억 이상 납부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격려 차원에서 50만 원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금액을 떠나서 어떤 뭐 폐나 공로패나 뭐를 받았을 때 좀 더 우리가 좀 격상을 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에도 이제 300명을 이제 무작위로 전산시 때문에 선별해서 이제 제공하자는 5만 원씩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상 금액이 1,500만 원인데 가장 큰 10만 원 이상 납세자면은 전체 우리 국민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한 2만 명 정도 예?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300명이라면 대단히 작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5만 원보다 차라리 한 3만 원씩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넓히는 게 어떤지 본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이 10만 원이라도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 10만 원 성실 납세제단은 우리가 격려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럼 좀 더 우리가 그 범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5만 원이 이제 금액이 크면은 3만 원씩 해서 인원을 1,000명이라든지 그렇게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올해도 경품 추천을 할 텐데요. 네네. 당첨되는 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시고 예,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5만 원짜리가 아니라 3만 원 네, 3만 원. 상품권으로 5만 원이 것도, 좀 그 5만 원씩 뭐 1,000명을 한다면은 네. 부담이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네. 차라리 3만 원씩 해서 몇천 명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그 금액이 작더라도 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납세 의무를 성실한 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저희도 차원에서 좀 혜택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더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183쪽 일반 현황 및 190쪽 추진 전략 이행 과제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1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업인 통합지출 한도계좌 운영입니다. 한도계좌를 활용한 통합지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반 회계를 대상으로 가상계좌 자금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지급 내역을 데이터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통합자금 운용으로 추가적인 이자 수입을 확보하고 실물 통장 최소화를 통해 창구 방문의 불편함을 줄이고 회계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두 번째 기본사회 사업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여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재조사 예정입니다. 193조 세 번째 재정보험 가입 규모 조정입니다. 군 재정 규모가 확대되어 대규모 지출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 및 계약 담당자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일괄 조정하여 보험사는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회계지기당 최대 10억 원까지 조정할 예정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현실화 및 안정적인 지출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4쪽 네 번째 계약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서류 반복성, 누락, 오류 인한 행정 지연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통합하여 기존 10여 종의 제출 서류를 시 1종으로 통합하고 나라 장터 등 전자문서를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195쪽 다섯 번째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직원들이 회계 및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간 질의답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업무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7조 여섯 번째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입니다. 공유재산 업무 분야의 확대 및 전문화로 인해 공유재산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등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추진 예정입니다. 197조 일곱 번째 군청사 노후시설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군청사 및 의회 중에 의회 시설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는 1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복도 및 계단 리모델링과 동관 승강기 교체, 외벽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본관 옥상 방수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마지막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공무용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군 직원들의 업무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연구 동아리 등 외부 활동 시 공무용 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노무지원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계획을 체계적 구체화하여 3월부터 40인승 버스, 대형 버스를 주말에 한정해서 월 2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5페이지 보시면 그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195페이지. 근데 공공계약 그 컨설팅 도입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직원 그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 들어서 이게 이제 실무자 중심 운영과 이제 내부 매뉴얼 가능한 그 내부 역량 강화를 우리도 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계약 그 전용 플랫폼 있잖아요. 네. 그 네이버 그 카페 공공계약품 창고. 네. 이 사업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 그 효력이 있는 공식 채널은 아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고 또 정부 또나 뭐 지자체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도 아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실무자 그 참고용 그 정보 그 공유 공간으로서 어떤 이제 실무상 빠른 사례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완 대책이 이 사업 관련해서 있어야 된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그 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이제 회계 업무라든가 계약 업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각종 그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때마다 이 질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공공계약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른 답변도 받을 수 있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이제 시스템상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결성된 공공계약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질의 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플랫폼 운영 시에는 이제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공식 기록 보안 그 책임 소재가 이제 불문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단순 그 게시판 또 운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또 우려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담당자 또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약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질의한 내용과 관련 법에 의해서 뭐 이걸 100% 전적으로 의존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을 충분히 자기가 숙지한 다음에 이 내용을 서로 질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그 신청 이제 그 회계과 업무상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그 계약의 어떤 쟁점 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고 또 반복 또 질의를 또 정리를 해서 그 신청은 이제 표준 계약 그 사례집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건의 이제 뒷받침해서 그 건의를 드리면은 우리 신청물에서 어떤 그 민원 그 자주 발생하는 그 계약 어떤 쟁점 사항 그러고 그 반복 질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진청금 어떤 표준 계약 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실무자한테 배포를 해서 참고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그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례집을 발간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신속 뭐 정확도 중요하지만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를 좀 심도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도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88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의기업 총량제 운영 또 밑에 하단부에 특정업체 편중성 예방 및 다수 관나업체의 공공사업성 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이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감사 때 보면 이게 필수 항목으로 올라와요. 예, 필수 항목으로 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이제 과제나 지금 전문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관내에서 입찰 이제 도내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때도 우리 이제 관내업체가 할수록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내업체가 이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특정 업체 한 업체에만 계속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197쪽에 이제 군청사 노후시설 성능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방수 뭐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안전 진단에 따라서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12억 7천만 원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시설을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할 텐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발언을 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시를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전에 청사 기금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적립했다가 이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제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의원들도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원인들 와가지고 각 부서별로 찾다 보면 상당히 이제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사에 들어와서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 어디가 있고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일단 표지판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 외에 청사 건물이 이제 노후화된 부분은 있고 이걸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 외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고요.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시민재해 관련 사항도 있고 이 시설물의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첫째 이 청을 방문했을 때의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 마련에 대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한 후에 마련과 동시에 이제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가기 전에 먼저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이제 추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청사에 보면 이제 다시 증축할 기미도 없는 그 건물을 전부 다 이제 옥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게 주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 되면 항상 방수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백곡 청사 마냥 네.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태양광 이런 게 해서 전기를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각 청사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전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일거이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예산이 헛불리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상 건물에 이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패시브 건축이라는 부분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 사업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도 잘 하셨고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97쪽 한번 봐주시면요. 청사 외벽 도작 공사를 6천만 원 전 계산하셨는데 여기 본관하고 서관이면은 저 의회 쪽하고 본관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 도색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건립한다면 어느 정도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계획하는데 건축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인데 기본 계획을 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시 설계하는 데 있어서 1년 그다음에 재정 투자 이제 심사 이런 각종 심사라든가 인허가까지 해서 1년. 네네. 예. 그리고 위치 선정하는데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은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합쳐서 한 대략 크게 잡은 10년 후에 건립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이제 5, 6년 정도 지나야 본격적인 이제 확정된 설계가 확정이 될 테고 예. 그거로 인해서 이제 건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사를 부지를 져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7, 이후잖아요. 8년 정도 후에 7, 8년 후에요? 네.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매년 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걸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전 이렇게 일정의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색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했는데 또 도색을 한다고 말씀 여기 올려놨잖아요. 계산을. 네. 좀 그거는 좀 지금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건의를 드리자면은 이왕이면 한 7, 8년 길게는 10년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가정해서 어쨌든 도색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한 3, 4년 좀 자꾸 해야 되고 외관상 우리 어떤 군 격을 볼 때 많이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건 조금 약간 초라해 보인다면 그렇지만은 좀 더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외벽 같은 경우는 뭐 도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뭔가 좀 다른 공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관하고 서관에 도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틈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엄청 보기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외벽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군격을 생각해서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0년 후에 우리가 한던 신건축 청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외관상 좀 보기 좋게 꾸밀 필요성이 있다. 헌집을 자주 고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어떤 리모델링 같은 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의견 감사드리고 도색 외에 다른 제품을 이제 컨택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싼 부분이 도색인데 도색이 이 외에 다른 자재는 솔직한 얘기로 이 시공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을 요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 도색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건물을 콘크리트 건물을 다른 그 이미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도색 원료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색이 가장 10년 정도를 봤을 때 외부를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자재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물을 평수라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배수 부분에 상당한 그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건립할 때 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검토는 안 하고 있고 보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관리해서 신청사를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확실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부지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직 이제 부지 같은 거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부지는 청사를 이 자리에 지을 거를 기본으로 일단 컨셉을 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컨셉은 이제 청사를 이전하는 컨셉을 하나로 잡는데 이전은 진천읍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 여론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타당성을 검토해서 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번 첨언을 한번 드리면은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지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든지 이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재건축 이제 건축을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여기 이 자리에서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 올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서 또 근무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본의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진천군 의회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제 상식선에서 안 맞고 또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도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전 위치가 옛날에 이게 한전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많은 그 국가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 재정이랄까 그런 게 이제 풍부한 시절에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 져진 거라고 보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군을 바라보면서 의회가 딱 있으면은 상당히 국민이 볼 때도 바람직한 위치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전에다가 그걸 이렇게 노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매할 의향도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저 지적공사가 저쪽 농원 거기 어디야? 제마장터. 예, 그쪽으로 간전
그 전통시장 쪽으로 네.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지금 오랜 동안 기간 동안 이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전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의회가 이전하면은 충분히 외곽에 나가 있는 기관들도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충분히 이제 그 한전 쪽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예. 한전 쪽에 의회가 갈 수 있다면 당분간 이 나가 있는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나가 있는 실과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제 걷어들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건물을 한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의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련 공무용 버스 지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좀 깜짝 제가 놀랐어요. 이게 사실 우리 직원들부터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우리가 흔히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 개선이 노인복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최선의 복지다.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복지가 잘 돼야 국민을 위해서 또 어떤 혜택을 즐겁게 줄 수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현재 우리 군에는 대형 버스가 몇 대나 있죠? 총 4대가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죠. 네. 그럼 저기 농업센터하고 군청하고. 군청하고 한 2대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여기 좀 500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가 국민에 대한 복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나. 물론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이제 고민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회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한미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도서관, 미래로 나아가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4개의 추진 전략과 8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일반 현황부터 211쪽 추진 전략 이행 과제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핵심 사업 제9회 책 읽는 진천 2026 진천의 책 사업입니다. 함께 읽는 독서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한 지역사회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일반, 청소년, 아동, 부문별 각 한 권의 진천의 책을 선정하고 진천의 책 선포식과 생거 진천 북 페스티벌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글쓰기 공모전, 독서 릴레이, 독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합니다. 진천의 책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잇는 독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13쪽 핵심 사업 독서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독서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독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65만 원입니다. 자격 취득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독서문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독서 환경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14쪽 핵심 사업 공립 작은 도서관 특성화 사업 운영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5개소의 주 이용층을 분석하여 특성화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여 연령별, 수준별 독서 역량에 맞춘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책 축제를 작은 도서관별로 개최하여 독서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본사회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서관 전집 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정 내 경제적, 공간적 제약으로 구비하기 힘든 유아동 전집을 무료 대출 서비스로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단위로 전집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인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제공으로 책과 친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규 사업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교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최신 상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도서관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7쪽 신규 사업 생거진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생거진천 평생학습관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새로운 평생학습 전용 거점 공간으로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상하반기 각 15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및 단체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배움이 일상이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생학습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경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10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그 210페이지에 있는 거 평생교육을 만나는 맞춤형 읍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있어서 우리 그 라이즈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진천에 우석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대학에다 이 프로그램을 맡긴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라이즈 사업, 충북형 라이즈 사업은 2025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범으로 운영했고요. 이게 5개년 계속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도 29년까지 추진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서원대랑 이제 추진하면서 저희 우석대랑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관련돼서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석대는 그 평생교육 파트 인력이 없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아예 없어서 저희가 진행하기가 어려웠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쪽에서 예산이 가장 많고요. 네, 충북에서 가장 많고 작년에는 충북의 6개 시군과 평생교육 쪽에서 평생학습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서원대랑 같이 충북형 라이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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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우석대가 있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걸로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과장 박진숙입니다. 경제환경부 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392페이지 추진전략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첫 번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입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소상공인 정책 전담 조직 제2차관직 신설에 따라 민생경제 활성화 정부 정책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의 주요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을 접목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정목표 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에 해당하는 3대 과제에 중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무수님을 단장으로 민생경제 안정 TF팀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민생경제 활성화 실행계획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94페이지 핵심 사업 두 번째 진천사랑 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3종의 상품권을 운영함에 따른 대행사 이원화로 발행량 저조, 관리 운영비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 11월 상품권 운영 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 한국결제진흥원에서 코나이 주식회사로 변경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대행사로부터 데이터 이관 및 검증에 따른 서비스 중단 기간을 거쳐 3월 4일부터 변경된 진천사랑 상품권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플랫폼의 충전, 잔액 등 상품권 운영 관련 기능과 관광정보, 제시몰 등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군정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천사랑 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상품권 발행량 증대 및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페이지 공약사업 첫 번째 여성 ESG 커리어 이어드림 사업입니다. 최근 기업 전반에 ESG 경영 도입이 확대되면서 ESG 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ESG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진천군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96페이지 공약사업 두 번째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진천군 소재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 중인 진천군 전입자에게 1인 세대 100만 원, 2인 이상 세대 2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경 24년 전입 신청자 지원금 종료 후에 성과 분석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전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97페이지 공약사업 세 번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내 단독주택 약 385세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사업 시행은 충청에너지 서비스가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군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지원합니다. 공급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하며 덕산읍 두촌리 일원, 이월면 송림리 일원, 광해면 광해언리 일원이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식품, 뿌리산업, 반도체 등 고용 기반이 우수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용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직무 중심의 훈련 체계를 마련하며 상관학이 연계된 인재 양성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로드맵은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수립하며 결과물이 도출되면 연도별 실행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399페이지 26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또는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전기료 및 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태양광 214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37개소 등 총 252개소를 보급할 계획으로 컨소시엄 협약 체계를 시작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제20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매년 순회에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3월까지 충북도 상인연합회와 개최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 후 하반기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시군별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 판매 부스 운영 및 시군의 날 행사, 먹거리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생거진천 전통시장 지하주차장 주차 유도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지하주차장의 혼잡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 유도등 및 주차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외부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3월 설치 공사를 시작, 6월 완료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02페이지 일용근로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형태상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취약하여 무엇보다도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이에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 강사를 연계한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고 노동권 보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03페이지 공영주차장 그린 캐노피 태양광 사업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어 주차 구획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 계획서를 수립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최종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용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실용성 있는 계획서를 수립하고 나아가 공공수익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문백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문백면 음탄이 일원에 계획 중인 문백 연료전지 발전소 공급시설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문백면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문백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입찰 참여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면 문백면 본중리 옥송이 일원에 약 400여 세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혁신도시 가로등 노후 감시기 정비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노후 가로등 감시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이 완료되면 가로등 미점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6년 주연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견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5페이지에
여성 ESG 커리어 이어드림 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요. 395페이지. 네. 요거는 그러면은 대상을 그럼 우리 여성들만 위한 것인 건가요? 네, 여성 좀 2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ESG의 어떠한 영역인가요? 전반적인 ESG에 관한 거 아니면 기업에 필요한 ESG 어떤 좀 영역인가요? 전반적인 ESG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네네. 저희 진천군에 여기 지금 이제 언급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듯이 진천군에는 이제 ESG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 사업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실시할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시해서 이 사업이 정말 유용하다 하면 더 확대를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진천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398페이지 우리가 우수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이제 인재들이 없으니까 우리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기 고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되니까 우리 이거를 못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하실 건가요? 네,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하고 중장년층 인력들이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나를 우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우리가 네. 우수한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맞아요. 구인난이 많이 좀 네, 부족하다고 맞습니다.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대비를 좀 하려고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려고 네네. 이렇게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거가 우리가 우리 진천군의 가장 큰 이슈였고 그래서 우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무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는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이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요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네.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예, 이렇게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아주 좋은 계획으로 잘 추진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 문백에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404페이지. 네, 요것도 어제 우리 미래 투자 전략실에서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10메가와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우리 10메가와트를 하지 못하고 8메가와트 정도로 하니까 충청 에너지에서는 그 사업이 그러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게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공유받은 사항은 네네. 그 8.2메가로 네. 용량이 줄어드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오창에서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오는 그 관은 어차피 이게 사업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문배까지 소재지까지 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진천군 관내에 사업자와 군이 8대2 그러니까 2대 8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총 예, 사업비 예. 20% 매년 하는 사업비 20%를 네, 저희가 네, 지원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문배까지 오는 거는 사업비가 이제 33억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2대 8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오창에서 연료전지까지 오는 사업비는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부담을 하고. 예. 요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문백에 현재 우리가 이제 문백에는 계획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공급이 현재는. 그런데 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문백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요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임정일 의원님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38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과장님 지금 경력 이제 단절 여성 용어가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 경력 보유 여성으로. 지금 법안이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기는 확정 아직 안 됐더라고요. 네, 제가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 관련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 ESG 이제 자격 취득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그 ESG 자격증 소유자가 실제 지역 그 기업에 채용이 얼마나 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데이터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 ESG 기업 그러니까 ESG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ESG 자격증을 갖는다면 아무래도 취업할 때 유리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저희가 요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여성 인턴 사업 있잖아요. 그 이제 지금 2명 이계수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상징성은 이제 지금 보이는데 이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또 만약에 이제 인턴이 이제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지금 사례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여성 인턴 사업은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이제 배정을 받아서 저희 군으로 배치가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까지 진행되는 거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단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취업률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취업을 해서 그 유지율도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뭐 6개월, 뭐 12개월 그 고용 유지율에 관련해서 동일 기업부터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사후 관리를 그 정규직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하다. 뭐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일시적인 취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돼서 그 기업에 다시 그 계약이 연장돼서 이어지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어떤 정책도 전환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용역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취업하고서 뭐 6개월, 1년도 안 돼서 이제 그만두고 하는 그런 또 사례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속성의 취업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재영 의원입니다. 396조 생거진점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 활동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신천군이 19년 연속 인구 증가가 했다고 전 큰 금잣다를 쌓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구 10만을 어떤 목표를 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10만에 못 미치게 있고 또 그 기록 이면에는 또 어떤 기록을 연장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치하고 지금 이렇게 그거를 인구 증가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보면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숫자는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이 주장을 했을 때는 한 2만 몇 명 했던 걸로 2만 몇 6천 명, 5천 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원까지 해서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출퇴근하는 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은 이 사업대로 좀 더 두텁게 진행하면서 또 다른 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2만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2만 그 정도 대에서 3만으로 늘어난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업체가 노동 직업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많아서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동 인구도 이제 좀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뿌리내리기 사업이 보면 저희가 이제 분석도 좀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로 보면 이 뿌리내리기 사업도 되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려면은 정체되고 있는 출산율이 늘어야 되는 거지만은 획기적인 정책, 국가적인 정책이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이쪽에서 직장 갖고 있다면은 우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뿌리 내리기 지원 사업 같은 정책을 우리가 좀 더 두텁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24년도, 25년도 겉바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두텁게 지원하면은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정주 인구가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원도심이 공도 양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읍에서 거의 50년, 55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좀 더 다양하게 지원돼야 우리 원도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완전히 공동현상이 진행되고 나서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는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뿌리내기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정주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기 이건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그 397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그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주택. 네. 단독 주택 그 도시가스 공급을 이게 지금 이 진행대로 이거 차질 없이 이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쪽에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았는데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겨울을 내면서 그 보일러 교체도 못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하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보일러가 터져서 그냥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뭐 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아마 내년 겨울은 잘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이게 차질 없도록 진행되었으면 해서 그 궁금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 어떻게 진행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여기? 네, 저희가 이 도시가스 예. 공급 사업이 5개년으로 진행이 네네. 되는 거고요. 매년 네. 이렇게 계획이 다 구간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먼저 하는 구간이 있고 좀 나중에 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좀 관리에 좀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올 여름 뭐 겨울은 이렇게 넘어간다 해도 올 잘 공사 마무리해서 내년 겨울에는 보일러 교체 한다든가 안 하든가 자기들이 결정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장동현입니다. 그 396쪽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인구정책과에서는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이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에서 이제 사업이 이게 이 금액 전입지원금을 받고자 이사 오는 분이 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그 전년 이제 돌아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제 다녀보니까 전입지원금 받아가세요. 여기 프랭카드를 많이 붙였더라고. 마지막 기회에 전입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많이 붙인 걸 봤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을 전환해서 일정 어느 부분은 폐지를 하고 어느 부분은 이제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구 정책과에서는 이런 이제 폐지하는 이 지원금을 다시 출산 장려금으로 이렇게 이제 쓴다 이렇게 해서 사업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전입자까지만 전입지원금이 지원을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약 사업이라서 올해까지 전입하는 분들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을 뭐 확대할지 아니면 축소할지 폐지할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 업무 보고에 보면 이제 사업이 미비해서 축소 아니면 폐지 쪽으로 이제 가다가 잡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통근버스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6개월 이내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이제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이제 정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 내려오는 이유는 뭐 본인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못 내려왔다가 이렇게 버스 운행이 지속되면서 왔다 갔다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단이 되고 나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지역 경제 쪽에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버스를 중단하면 아무래도 내려와서 정착하시는 분이 많겠죠. 이제 뭐 퇴사를 하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분들이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여기 아파트 입주하면 그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이제 온다고 하면 여기 이제 전입 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기 공장에 다니는 분들, 기업체,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 공공기관은 안 되고요. 네네. 예. 이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올해 이제 전년도 했던 걸 공약사항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이제 올해 업무 보고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대상이요? 예. 네. 전년도에 보면 52세대에서 2인 가족 52세에서 20세대로 1인 가구는 389세대에서 150세대로 이제 줄여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이 사업의 실적을 보고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전속을 할 것이냐 이게 보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돈을 들여서 이 돈 때문에 이 사원을 지는 분이 많은가 아니면 이 돈을 전환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에 더 이렇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